네, 안녕하세요. 역사의 길로 나아가자의 진세로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2025년 2월 16일에 이제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시행됐습니다. 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73회 먼저 심화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10문제씩 끊어서 영상을 업로드할게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부여 송국리 지역의 출토 유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유재산과 계급이 발생했다라는 데서 이 시대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몰랐다 하더라도 뒤에 나오는 유물인 비파형 동검이나 민문이 토기 이런 것들을 보고 이 시대를 알아야 되죠. 바로 청동기 시대입니다. 자, 청동기 시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들이 이제 사유재산과 계급이 발생한 시대로서 대표적으로는 고인돌, 비파형 동검, 민문이 토기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시기에는 벼농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벼를 수확할 때는 반달 돌칼을 이용했다 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죠. 반달 돌칼을 사용하여 벼를 수확하였다라는 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른 것도 좀 볼게요. 소를 이용한 기피가리가 일반화되었다. 이 시대는 고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우경을 장려한 거는 신라의 지증왕 때부터고, 이 심경 방식, 그러니까 기피가리가 일반화된 거는 고려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서 산 거는 구석기 시대. 그 다음에 주먹도끼나 찌개 같은 뗀석기를 제작한 것도 역시 구석기 시대고,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이용하여 옷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바로 신석기 시대입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1번의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가겠습니다. 가와 나 사이에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연개소문은 왕의 조카인 장을 왕으로 세우고 스스로 막리지가 되었대요. 그 관직은 당의 병부상서 겸 중서령의 직임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막리지라는 게 고구려의 가장 높은 관등을 말하죠. 뭐 대대로나 막리지 같은 이런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몰랐다 하더라도 이 연개소문이 나오고 이게 왕으로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장을. 이제 이 왕이 보장왕인데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다, 이 사실이 중요할 거예요. 자, 연개소문의 정변을 뜻하는 게 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나봅시다. 건모잠은 남은 백성을 모아서 국모성에서 폐강 남쪽으로 내려와서 뭐 신라를 향하였다 해가지고 고구려 대신 연종토의 아들 안승을 아련하고 한성으로 모셔와 임금으로 받들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건모잠, 안승 이런 분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고구려 부흥운동을 뜻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7세기에 그 삼국의 상황이 대단히 빠르게 변화하던 시기의 일이에요. 특히나 나에 나오는 요 고구려 부흥운동은 고구려가 멸망한 직후에 일어났던 일이죠. 그러니까 가하고 나 사이의 시기에는 그 고구려 멸망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이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서 본인이 직접 이제 최고 그 권력 지위에 올라요. 그 뒤로 일어났던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렇게 백제가 대하성 전투예요. 죄송합니다. 이 대하성 전투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신라의 그 대하성을 빼앗아 냈어요. 그러니까 김춘추가 이제 맨 처음에는 연개소문한테 와가지고 이제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백제를 치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연개소문은 그걸 거절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 김춘추가 나중에는 이제 당나라하고 동맹을 성사시켜요. 나당 동맹. 예. 이제 나당 연합을 성사시킵니다. 그리고 그 나당 연합군이 세력을 키워서 백제를 멸망시키고 백제 부흥운동, 고구려 멸망시키고 고구려 부흥운동 이렇게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찾으라라면은 여기서의 정답은 당연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연개소문 정변 다음에 대하성 전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김춘추가 나당 동맹을 성사시켰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 이렇게 이어집니다. 요 7세기의 흐름을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요거는 그
연개소문 정변 이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가 전의 일이고요. 사찬 시득이 기벌포에서 당군을 격파했다라는 것은 고구려 부흥운동 이후에 있었던 그 나당 전쟁을 뜻하죠. 나 이후입니다. 자, 광구검이 이끄는 군대가 환도성을 함락하였다라는 것은 이제 가 이전에 있었던 고구려 때 일이고, 김춘추가 당으로 건너가 체결한 게 바로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게 맞죠. 그 다음에 장문휴가 자사 위준이 관할하는 당의 등주를 공격하였다라는 거, 이거는 발해 무왕 때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나보다 한참 뒤의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3번 갈게요. 자,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이 그림은 가의 시조인 이진아 시왕의 표준 영정이래요. 신증, 동국, 여지, 승남 등의 기록에 따르면 수로왕과 형제인 그는 고령 일대를 중심으로 나라를 세웠다고 합니다. 자, 요건 이진아 시왕, 요 분에 대한 걸 알고 있다면 풀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요, 수로왕과 형제다, 그리고 고령이라는 지역을 보고 이 나라를 알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나라는 바로 대가야예요. 자, 김수로 왕의 형이었는데 요 이진아 시 왕이 이제 대가야를 세우신 분, 이 대가야 고령 지역이죠. 그 금관가야는 김해, 대가야는 고령, 그 다음에 아라가야는 함안, 뭐 이런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사실을 보고서 이 가에 들어갈 나라가 바로 대가야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이게 대가야라는 사실을 알기가 어렵지, 알았다면 금방 답은 나옵니다. 정답은 1번. 진흥왕 때 신라에 복속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버풍왕 때 복속된 거는 금관가야입니다. 그리고 진흥왕 때는 대가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진흥왕 때 들어서 가야 연맹이 완전히 이제 끝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집사부를 비롯한 14부를 설치하였다. 이거는 신라에 대한 설명이고요. 지방장관으로 욕살, 철여근지 등을 두었다. 이거는 이제 고구려. 그 다음에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였다라는 것은 연맹왕국인 부여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왕족인 부여씨와 팔성귀족이 지배층을 이루었다. 이거는 백제에 대한 설명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자, 4번. 가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삼로라고 불리는 군장이 다스렸다. 그 다음에 소금과 해산물이 풍부하다. 그 다음에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가매장하였다가 나중에 뼈만 추려서 가족 공동 목곽에 안치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삼로라는 데서 알 수 있는 거는 읍군이나 삼로, 그러니까 요거는 그 옥저나 동해, 요 나라에 해당을 해요. 옥저 동해 중 한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옥저 동해 중에서 어느 나라이냐를 알 수 있는 게 특히나 요 가족 공동 목각에 안치했다. 요건 이제 가족묘, 혹은 골장제라고도 부르는데 요거는 바로 옥저를 뜻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가에 들어갈 나라는 옥저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 보시면 신지, 읍차 등의 지배자가 있었다 해서 바로 나오죠. 자, 이 나라는 바로 사만이에요. 자, 뭐 철을 생산하고 벼농사가 발달했다. 한반도 남부기 때문에 그랬겠죠. 특히나 변한 지역이 철이 잘 생산됐던 곳. 그 다음에 5월과 10월에 제사를 지냈다라는 요거를 우리가 보통 제천 행사로 계절제라고 부르는데, 이게 지금 단오나 추석 같은 걸로 지금도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에는 옥저, 나에는 사만, 이렇게 들어갈 텐데요. 이제 맞춰봅시다.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이거는 이제 부여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맞지 않고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범금 8조를 만든 나라는 고조선이기 때문에 역시 맞지 않고요. 신성 지역인 소도가 존재하였다. 이제 제사장인 천군, 신성 지역 소도, 이거는 사만의 대표적인 키워드입니다. 따라서 나의 나라와 맞게 되죠. 3번이 정답이고요. 제가 회의에서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한 나라는 고구려. 그 다음에 도둑질한 자에게 12배로 배상하게 한 일책 12법의 나라는 부여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갈게요. 밑줄근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고구려가 군사를 일으켜 쳐들어왔는데 왕이 듣고 군사를 폐하가에 매복시켜서 기다렸다가 치니 고구려 군사가 패배하였다. 자, 고구려를 이겼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백제는 나라를 연 이래 문자로 일을 기록한 적이 없는데 이 왕 때에 이르러 박사 고흥을 얻어 처음으로 서기가 있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자, 요거는 고흥 박사에 의해서 편찬된 최초의 역사서 서기. 예. 요 백제의 역사서 서기에 대한 설명이죠. 이거 언제냐면 바로 근초고왕 때입니다. 백제의 가장 전성기였던 시기죠. 이제 백제 최고의 정복군주였던 근초고 왕의 재위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이 왕이 바로 근초고 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근초고 왕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제 평양성을 침공해가지고 고구려의 고국원왕을 전사시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다른 것도 볼게요. 금마저의 미륵사를 창간하였다. 무왕입니다. 백제의 무왕. 여기 금마저는 지금 익산 지역이죠. 아직도 금마라는 지역이 남아있죠. 자, 윤충을 보내서 대하성을 함락하였다. 이거는 의자왕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여기서 대하성은 경남 합천 지역에 있습니다. 자,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 성왕이죠. 이분은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하셨죠. 그 신라하고 힘을 합쳐서 그 한강 유역을 수복을 했는데 신라의 진흥왕이 배신을 때리고 한강을 신라가 다 차지하게 되니까 관산성 전투를 벌였습니다만 거기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자, 동진에서 온 마라난타를 통하여 불교를 수용하였다라는 것은 이 근초고 왕보다 조금 뒤에 나오는 침류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백제는 전성기가 먼저 왔고 불교 수용이 그 뒤입니다. 이제 다만 고구려나 신라는 전성기 이전에 불교를 받아들였다. 뭐 이런 차이점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6번. 다음 특별전에 전시될 문화유산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저는 이 문제가 2점짜리지만 쉬운 문제라고 생각이 들진 않았습니다. 이 본문을 찬찬히 읽어봐야 돼요. 자, 우리 박물관은 영락이라는 연어를 사용한 왕의 능비를 디지털 영상으로 복원하여 선보이고자 합니다. 자, 영락이라는 연어를 보자마자 이 왕은 사실 금방 나와야 돼요. 바로 광개토 대왕입니다. 자, 내면에 새겨진 1700여 개의 문자와 능비의 실물 크기 표면 질감을 재현하였는데 한편 이번 전시에서는 그의 시호가 새겨진 문화유산도 함께 전시할 예정이오니, 자, 그의 시호가 새겨진 문화유산도 함께 전시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해놓고 물어봤던 게 뭐냐면 전시될 문화유산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광개토 대왕의 시호가 새겨진 문화유산을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선지에 나와 있는 게 정답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게 고구려의 문화유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답 먼저 말씀드릴게요. 5번입니다. 이 5번에 나오는 게 뭐냐면 호우명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우명 그릇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신라의 호우총에서 출토가 됐어요. 그러니까 신라의 문화유산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이 호우명 그릇에 이 광개토 대왕의 시호가 새겨져 있습니다. 뭐 광개토지 호태왕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광개토 대왕의 시호가 새겨져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광개토 대왕이 재위했던 시기, 뇌물 마립간이 신라의 임금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고구려와 신라 사이의 관계, 이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왜를 격퇴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왜를 격퇴하면서 금관 가야가 쇠퇴를 하는 이 사건까지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때 신라의 뇌물 마립간이 왜의 침략을 받고서 광개토 대왕한테 도와달라 하고 광개토 대왕이 5만 대군을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물리쳤죠. 그리고 이제 고구려군이 그 왜를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금관가야까지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금관가야까지 얻어맞고 쇠퇴하게 되는 이런 일로 이어졌는데, 이런 외교 관계 때문에 이 당시에는 고구려와 신라 사이의 관계가 좀 더 끈끈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그 시호가 새겨진 그릇을 이제 신라의 귀족들이 갖고 있었다. 이제 이걸 아마도 집안의 자랑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호우총에
있었던 이 호우명 그릇에는 광개토 대왕의 시호가 새겨져 있다라는 이 사실을 이쪽 문화 공부할 때 반드시 기억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었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른 것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지금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기억이 안 나는 게 4번 이게 뭔지는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서 이건 나중에 제가 뭐 밑에 고정 댓글로라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1번 선지에 있는 요거는 임신서기석으로 보이고요. 이게 신라 거죠.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요거는 그 무령왕릉에 있었던 석수입니다. 그러니까 백제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그 석수 중 하나고, 그 다음에 3번에 있는 요거는 그 가야에서 나온 판갑옷이에요. 근데 제가 4번이 지금 생각이 도저히 안 나서 이건 나중에 댓글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7번 가겠습니다. 밑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이것은 보령 성주사치 대낭 해화 상탑비로 진성여왕의 명을 받아 최치원이 비문을 작성했대요. 자, 해공왕 피살 이후 왕위쟁탈전이 치열했던 시기에 당에서 수행하고 돌아와 구산선무 중 하나인 성주사문을 개창한 낭의 화상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시기가 바로 해공왕 피살 이후 왕위쟁탈전이 치열했던 시기. 우리는 이 시기를 가리켜서 신라 하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해공왕 피살 때까지를, 그러니까 통일서부터 해공왕 피살까지를 신라 중대, 그 뒤를 하대 이렇게 부르는데, 이때는 이제 진골 귀족 간의 왕위쟁탈전이 치열했어요. 그게 일단 첫째. 이게 이제 굉장히 치열했다라는 게 이제 첫째, 여기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호족의 성장. 그리고 이제 민중봉기. 요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중봉기라는 건 이제 그 원종과 애노의 봉기나 뭐 적고적의 봉기 같은 이런 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렇게 중앙에서 귀족들끼리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가 되면서 각 지방에서는 독립 세력이었던 호족들이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신라 하대에 이것들과 관련된 사실을 찾아주면 되는 문제예요. 정답을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김원창이 웅천주에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요 2번. 이게 이제 김원창의 나한이라고 해가지고 진골 귀족 간의 왕위쟁탈에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2번이 정답입니다. 요 김음들 같은 진골 세력의 숙청은 신문학대에 있었던 일인데, 요 신문학은 통일신라 초기, 그러니까 신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대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때는 왕권이 굉장히 강했던 시기고, 요 김원창이 반란을 일으킨 거는 이제 진골 귀족 간의 왕위쟁탈. 요때 이제 그 김원창의 아버지가 김주원, 그 다음에 김경신이라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요 두 분 중에서 원래는 김주원이 왕이 되려고 했는데 왕에 취임하려고 오는 그 길에 냇물이 불어서 못 건너오니까, 이때 이제 신하들은 이분이 왕이 되면 안 되는 거였구나, 하늘이 명령을 그렇게 내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김경신을 왕에 올렸다 이거예요. 이게 원성왕입니다. 이 김경신이. 그러니까 이 김주원의 아들이었던 김원창이 불만을 품고 웅천주, 지금의 공주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게 이제 김원창의 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만큼 이제 왕권이 약해졌고 왕위쟁탈전이 치열했던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한 건 진흥왕 시대, 그러니까 아예 상대죠. 그 다음에 복신과 도침이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한 거는 삼국 통일 과정에서 있었던 백제의 부흥운동. 그 다음에 자장의 건의로 황룡사 구충목탑이 건립된 거는 이제 선덕여왕 시대이기 때문에 역시 상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갈게요.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불교에 유행해가지고 상경, 용천부 등 가의 오경에서 발굴되는 이라고 했어요. 자, 상경이 나왔어도 알아야겠지만 오경이면은 오소경 아니죠. 오경이죠. 그렇다면 이 나라는 발해입니다. 이거 쭉 읽다 보시면 알겠지만 영광탑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불병자상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발해에 대한 거를 발해구나라고 바로 알아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선지에서 발해에 관한 설명이 아닌 거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하나하나 그냥 쭉 말씀드릴게요. 발해의 대표적인 대학교 교육기관은 주자감이죠. 이 이름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발해의 중앙부서 중에서는 특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중정대, 요거 맞고요. 그 다음에 인한, 대흥, 그리고 건흥 같은 이런 독자적 연호를 사용했던 것도 발해입니다. 그 다음에 발해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다른 나라와 교역하기 위해서 무슨 도,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뭐 거란도, 영주도, 일본도, 신라도까지 이런 이제 어떤 도라는 이런 길을 가지고 주변 국가 교역했다라는 것도 발해의 그 경제 상황으로 맞는 말이에요. 자, 내신 좌평, 내두 좌평 등 육좌평 관제를 마련한다라는 백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5번이 되는 거죠.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육좌평은 백제의 관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가제도를 시행한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풍월주 원하의 법이 폐하해진 지 이미 여러 해인데 왕은 나라를 일으키려면 풍월도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여 귀인과 양가의 자제 중에서 얼굴이 아름답고 덕행이 있는 자를 선발해서 분장을 시켜 가또는 국선이라 이름하였다 라고 돼 있고, 자, 좋은 가문 출신 남자로서 덕행이 있는 자를 뽑아 가라고 하였는데 처음 설원랑을 받들어 국선으로 삼았는데 이것이 시초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거 쭉 읽다 보면 어때요? 뭐 얼굴이 아름답고 특히 덕행이 있는 자라고 거듭 나와 있죠. 이들을 갖다 분장을 시켰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국선이 설원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제도는 바로 화랑도, 화랑이라고만 해도 되고 뭐 화랑도 이렇게 불러도 됩니다. 자, 이 제도를 시행한 국가는 어디예요? 바로 신라죠. 자, 신라에 대한 설명을 찾아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옳은 거를 찾으라고 했어요. 정답을 먼저 쭉 보면 바로 나오시죠? 5번입니다. 골품에 따라서 승진이나 일상생활들을 엄격히 제한하였다. 요 신라의 대표적인 신분제도인 골품제에 대한 설명이죠. 자, 태학과 경당을 두어서 인재를 양성한 거는 이제 고구려, 특히 소수리망 때부터입니다. 태학은 소수리망, 그 다음에 경당은 지방 교육기관이죠. 자, 유랑민을 구휼하는 활인설을 설치한 건 조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사회에서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였다. 백제죠. 그 다음에 도병마사에서 변경의 군사 문제를 논의한 나라는 고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신라인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10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경기도 양주 대모산성에서 태봉의 연호가 기록된 목관이 출토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태봉은 신라 왕족 출신으로 알려진 가가 세운 나라입니다. 라고 돼 있죠. 자, 요 태봉이라는 나라는 처음에는 이제 후고구려, 이게 이제 나중에 뭐 태봉뿐만 아니라 뭐 마진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꿨어요. 마진 태봉으로 바꿨다가 나중에 왕건에 의해서 이제 요 후고구를 세우는 이 사람이 이제 축출을 당하고 왕건이 나라를 이제 황제에 오른 다음에 그때 이제 고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자, 이 세운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궁예죠. 이제 신라 왕족의 서자로 알려져 있고 이제 눈이 한쪽이 애꾸이셨던 뭐 그런 분. 예전에 그 4달러 아저씨께서 왜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열연하셨던 그 드라마 있죠. 어쨌든 이 궁예에 대한 설명을 찾아주면 되는데, 이 궁예 혹은 후고구려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키워드가 있는데, 이게 광평성이 나오면 무조건 궁예 후고구려예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광평성을 비롯한 각종 정치기구를 마련하였다라는 게 바로 이 궁예에 대한 설명, 후고구려의 정치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경주의 사심관으로 임명되었다. 요건 이제 김부에 대해서 대한 설명인데, 이 김부는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입니다. 이 경순왕이 고려의 태조 왕건에게 나라를 이제 들어 바치면서 이제 귀왕의 신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왕건이 그 자리에서 경주 사심관으로 임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12목의 지방관을 처음으로 파견하였다. 이거는 이제 고려 6대왕 성종입니다.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를 채택한 게 12목의 지방관 파견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3번에
패전개혁을 목표로 정치도감을 설치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정치도감은 고려시대의 충목왕이에요. 충목왕입니다. 충자가 들어간 걸로 봐서는 원간섭기에 있었구나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5월에 사신을 보내고 검교태보의 직을 받았다. 뭐 검교태보는 중요하지 않고요. 5월에 사신 하면은 이거는 후백제의 견원. 특히 이 후백제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키워드가 후당과 5월에 사신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이제 후고구려는 광평성, 그 다음에 후백제는 후당과 5월에 사신을 보냈다. 요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1번부터 10번까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11번부터 20번까지는 바로 다음 영상에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